박종길 씨는 올해 69살이고 아내 김순애 씨와 결혼한 지 40년이 된 평범한 시골 부부입니다. 종길 씨는 정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했고 순애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종길 씨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무뚝뚝한 성격 탓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해? 묵묵히 살면서 가족 책임지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 이것이 종길 씨가 평생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순애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하루도 쉴 틈 없이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불평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가정이 편하면 그만이지 뭘 더 바라겠어?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사셨다고 하더군요. 자녀 3명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큰아들네도 차로 1시간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사건은 막내 아들 민수 씨의 결혼을 3달 앞두고 벌어진 가족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비 며느리 은영 씨와의 상견례를 겸한 가족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큰아들 대수 씨와 큰며느리 정미 씨, 딸 수정이와 사위 재호 씨, 그리고 민수 씨와 예비 며느리 은영 씨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순애 씨는 이날을 위해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제대로 맞이하는 자리라 더욱 신경이 쓰였다고 하시더군요. 장터를 4번이나 오가며 가장 싱싱한 재료들을 골랐고 밤늦게까지 나물을 다듬고 국물을 우리셨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갈비찜, 생선구이, 각종 나물 반찬, 잡채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새로운 요리법도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이번엔 우리 막내 며느리 되실 분이 오시니까 정말 정성껏 해야지. 종길 씨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며 술까지 준비해 두었다고 하시더군요. 드디어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큰 며느리 정미 씨가 인사를 건넸고 예비 며느리 은영 씨도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순애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느라 고생했어. 어서 들어와서 앉아. 상이 차려지고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시더군요. 민수 씨와 은영 씨의 결혼 이야기, 아이들 근황, 직장 이야기까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한참 진행되던 중 순애 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신 사이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큰 며느리 정미 씨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고 합니다. 여보, 이번에도 음식이 좀 그렇네. 너무 간단하고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것과 비교가 안 돼. 그 소리를 들은 사위 재호 씨가 아내에게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매번 비슷한 반찬들만 나오고 요즘엔 남자들도 요리 잘하는데 장인어른은 전혀 도와주시지도 않고 예비 며느리 은영 씨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집에만 계셔서 그런지 요즘 트렌드 같은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배달시켜도 될 텐데. 그런데 이 대화들을 종길 씨가 듣고 계셨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순애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종길 씨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다가 이 모든 말들을 다 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순애 씨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음식이 입에 맞나 모르겠네.
모자란 건 없고, 하지만 그 순간 종길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사흘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그 수고로움을 모르는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이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직접 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식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종길 씨의 마음은 점점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옆에서 아내는 여전히 가족들 챙기느라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권하고 있는데 정작 가족들은 겉으로만 고맙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예비 며느리까지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가족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어머니를 촌스럽고 답답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린 거였다고 하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정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수도 결혼하면 손도 덜 가시겠어요. 요즘은 다들 간편하게 사는데 어머니도 너무 힘들게 사지 마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앞서 뒤에서 했던 말들을 들은 종길 씨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사위 재호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다 배달로 해결하는데. 물론 어머니 정성은 알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애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일이 이거밖에 더 있나? 가족들 밥 해주는 게 뭐가 힘들어. 하지만 그 말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예비 며느리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면 가끔 외식도 하고 그래요. 너무 집에서만 드시지 마시고. 이 말도 겉으로는 좋은 뜻이었지만 종길 씨에게는 집밥은 맛없으니까 밖에서 사 먹자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큰아들 대수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요리 좀 배워서 엄마 좀 도와드리세요. 저희 친구들 아버지들은 다 요리하시던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순간 종길 씨의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종길 씨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다들 그만해라.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나서 하는 말에 모든 가족들이 놀라서 쳐다봤다고 하더군요. 평생 무뚝뚝하고 가족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던 종길 씨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뒤에서 하는 말 다 들었다.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한 말들이 아버지에게 들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종길 씨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내가 40년 동안 의지해온 사람이야.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종길 씨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직장 다닐 때, 야근하고 술자리 다닐 때 이 사람은 혼자서 너희 셋을 키웠다. 내가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한 집안일을 이 여자가 40년 동안 다 해왔어. 순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음식 한 상, 그거 만들려고 이 여자가 사흘밤을 새웠다. 장터를 4번이나 오갔고 무릎이 아픈데도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다듬었어. 종길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집에서만 있어서 세상을 모른다고? 너희들.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거다. 이 여자가 너희들 학비 벌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 담가다 팔고 바느질해서 돈 번 거 잊었나? 그러고는 사위 재호 씨를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재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수정이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고생할 때 매일 죽 끓여서 가져다 준 게 누구야? 너희 애들 태어나고 나서 수정이 산후조리할 때도 우리 순애가 한 달 동안 너희 집에서 살면서 돌봐줬잖아. 그리고 예비 며느리 은영 씨에게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너는 아직 우리 가족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민수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은영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비효율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뜻이고? 종길 씨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너희들 모두 한 번이라도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나?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 챙기느라 자기 인생은 없었던 사람이야. 친구들과 수다 떨고 싶어도 참고 예쁜 옷 사입고 싶어도 참으면서 너희들 뒷바라지만 했던 사람이라고. 순애 씨는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훌쩍거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헌신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심지어 부담스럽다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종길 씨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더욱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 이 여자한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바보같이. 그러더니 순애 씨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내가 40년 동안 당신한테 해줘야 했던 말들을 오늘 해야 하게 됐네. 순애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종길 씨가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김순애,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다. 그리고 내 자식들의 어머니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야. 내가 평생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 없었으면 나도 없었고 이 가정도 없었어. 그 순간 순애 씨의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길 씨는 자식들을 다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다시 있으면 그때는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집에 오기 싫으면 오지 마. 하지만 와서 너희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주변에 앉아있던 자식들도 모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 정미 씨와 사위 재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은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철없이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큰아들 대수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났네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큰 며느리 정미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사위 재호 씨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장모님의 정성을 몰라봐서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음식 준비를 먼저 도와달라고 하기 시작했고 사위들도 장 보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자처해서 도왔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종길 씨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밥이 정말 맛있네. 이런 작은 말들이지만 순애 씨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순애 씨는 여전히 겸손하게 뭘 그런 것까지 라고 하시지만 그날 이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지난 40년간 쌓인 서러움을 단숨에 녹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종길 씨는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헌신을, 아내의 사랑을 말이죠. 그날 자식들이 아내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났지만 사실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아내를 무시하지 마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평생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뒤늦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장 가까운 가족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이라도 꼭 한마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 덕분이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